뉴스와 투자를 이어주는 라디오 투자 뉴스입니다. 2025년 7월 18일 금요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소식입니다.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부당합병 또 회계부정 혐의였는데 고의성이나 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려 10년이나 끌었던 사안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동안 경영활동에 제약이 많았는데 이제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거죠. 그럼 이제 삼성의 경영 행보도 좀 빨라지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반도체 투자라든지 아니면 대형 M&A 같은 그런 공격적인 경영이 좀 더 활발해질 거다, 이런 기대감이 큽니다. 투자 관점에서 보면 어떤 종목들을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당연히 삼성전자가 있겠고요. 그룹 지배구조 관련해서 삼성물산, 또 삼성 SDI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주요 계열사들, 이런 기업들 주가 흐름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이버가 연내에 XR 콘텐츠 플랫폼을 내놓는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네, 확장현실 XR이죠. 이 시장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메타버스 다음 주자로 이제 XR을 보는 것 같아요. 콘텐츠는 어떤 것들이 주로 담기나요? 일단 자체 스트리밍 서비스 치지직이 있고요. 또 게임, K-팝 공연, 그리고 웹툰 IP를 활용한 버추얼 아티스트,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XR 헤드셋하고 연관이 깊다고요? 네, 맞아요. 삼성전자가 지금 무한이라는 프로젝트명으로 XR 헤드셋 개발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네이버가 핵심 콘텐츠 파트너로 참여합니다. 아, 하드웨어란 플랫폼 콘텐츠가 딱 결합되는 그림이네요. 네, 그렇죠. 그런 생태계를 만들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관련주로는 당연히 네이버, 그리고 삼성전자, 또 XR 환경에 맞는 게임 콘텐츠를 가진 컴투스 같은 기업들도 좀 지켜볼 만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픈 AI가 챗 GPT 에이전트라는 걸 내놨어요. 월 $20 유료 사용자 대상이라는데 이게 AI 비서 같은 건가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 정보 검색이나 대화를 넘어서서 사용자가 시키는 작업을 AI가 대신 처리해주는 거예요. 대신 처리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복잡한 자료 찾아서 요약하고 보고서 초안을 쓰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메일 보내고 캘린더에 일정을 등록하는 그런 일들까지도요. 와, 정말 AI 비서네요. 그럼 금융거래 같은 것도 시킬 수 있나요? 그건 아직 안 됩니다. 오픈 AI도 보안 문제를 신경 써서요. 금융거래처럼 좀 민감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제한하고 있고 다른 작업을 시킬 때도 사용자 허락을 꼭 받도록 했어요. 일단은 웹브라우징이나 문서 작업 위주로 시작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 AI 에이전트 기술이 확산되면 국내 기업들한테도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럼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은 물론이고 AI 연산에 필수적인 칩을 만드는 삼성전자 같은 기업에게도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겠죠. 네, 다음 소식입니다. 외국계 증권사 보고서 때문에 반도체 대표 주식들 희비가 엇갈렸어요. 네, 골드만삭스랑 시티 보고서였죠. 골드만삭스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안 좋게 해봤죠. 네,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 경쟁이 심해지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제기하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주가도 좀 내렸고요. 반면에 시티는 삼성전자는 좋게 봤다면서요? 맞습니다. 시티는 삼성전자가 하반기에는 기존 메모리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면서 실적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면서 목표 주가를 9만 원으로 올렸어요. 여기에 또 이재용 회장 무죄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삼성전자 주가는 올랐군요. 네,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HBM 경쟁 우려, 또 레거시 회복 기대, 이런 게 좀 엇갈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을 잘 짜야겠죠.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불개미라고 부르던데 주식 계좌 수가 엄청 늘었다고요. 네, 정말 불개미라는 말이 딱 맞을 정도입니다. 7월 15일 기준으로 주식거래 활동 계좌 수가 9,128만 개를 넘었는데요. 이게 5월 말하고 비교하면 한 달 반 만에 거의 100만 개, 정확히는 94만 개 정도 늘어난 겁니다. 와, 한 달 반 만에 100만 개요? 대단하네요. 거래도 많이 늘었겠어요. 네, 개인 투자자들의 하루 평균 매도 금액이 5월에 비해서 30% 이상 급증했습니다. 주로 코스피 대형주나 국내 주식형 ETF 쪽으로 자금이 물리고 있고요. 이렇게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증시에도 좀 힘이 되겠네요. 그렇죠.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증시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들도 거래대금 증가로 수혜를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뉴스를 매일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십시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주식 투자 열기도 뜨겁습니다.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보유액이 사상 최대치를 눈앞에 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7월 13일 기준으로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미국 주식 금액이 1,295억 달러, 거의 1,300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이것도 사상 최대치 경신을 앞둔 거고요. 증가세가 엄청나래요. 네, 불과 2달 정도 만에 21% 넘게 급증했고요.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40%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주로 어떤 종목들을 많이 사나요? 역시 기술주입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그리고 데이터 분석 기업인 펠런티어, 애플, 이런 종목들 순서로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좋기도 했고 투자자 관심도 높아진 결과군요.
나타나군요. 네, 맞습니다. 이런 흐름은 해외 주식 중개 서비스를 하는 증권사들, 예를 들어 키움증권이나 미래에셋증권 실적에도 긍정적이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K신약 소식인데요. 유한양행의 폐암신약 렉라자가 아주 반응이 좋다면서요. 연매출 1조 원 이야기도 나온다고요? 네, 렉라자가 J&J의 리브리반트와 함께 쓰는 병용요법으로 쓰이는데요. 이게 상반기에만 매출이 4,400억 원을 넘었어요. 와, 상반기에만 4,400억 원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연간으로 1조 원 매출도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1차 치료제로 사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처방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게 큽니다. 경쟁 약물하고 비교해도 데이터가 좋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라는 약이 경쟁 약물인데 렉라자 병용요법이 36개월 생존율 같은 주요 데이터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미국, 유럽 같은 주요 선진국에서도 1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고 일본에서도 이제 판매가 시작됐고요. 정말 K바이오의 위상을 높이는 사례네요. 그렇죠. 유한양행은 물론이고 위탁 생산을 맡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더 나아가서 셀트리온이나 한미약품 같은 다른 바이오 기업들에게도 아주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중 갈등이 좀 완화될 조짐이 보이면서 홍콩 증시, 특히 테크주들이 좀 살아나고 있다고요? 네, 홍콩 HDS 같은 중화권 증시가 연중 고점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중 간 대립 분위기가 좀 누그러진 것도 있고요. 또 중국 기업들 자체 경쟁력도 부각되는 것 같아요. 특히 중국 테크 기업들이 해외로 닌을 돌리는 게 영향을 준다고요? 맞습니다. 중국 내수 경기가 좀 부진하니까 이걸 해외 시장 개척으로 돌파하려는 거죠. 예를 들어 알리바바는 해외 이커머스 투자를 늘리고 있고 BYD 같은 전기차 회사는 해외 공장을 막 돌리기 시작했어요. 글로벌 큰손들도 다시 중국 시장에 관심을 갖나요? 네, 그런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글로벌 국부펀드나 중앙은행 중 59%, 거의 60%가 앞으로 5년 동안 중국 자산 비중을 늘릴 생각이 있다고 답했어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국 관련 ETF나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예를 들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것도 관심을 가져볼 만 하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으로 가보죠. 이더리움 현물 ETF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요. 자금이 엄청나게 몰렸다면서요. 네, 미국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가 시작됐는데 7월 16일 단 하루 만에요. 순유입된 자금이 7억 6,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었습니다. 하루 만에 1조 원이요? 네, 그 영향으로 이더리움 가격이 3,400달러 선을 훌쩍 넘었고요. 이더리움 기반의 다른 알트코인들,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나 이더파이 같은 코인들도 20%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까지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거네요. 그렇죠. ETF를 통해서 투자자 접근성이 확 높아진 영향이 큽니다. 또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작용한 것 같고요. 관련해서는 거래소 운영하는 두나무나 블록체인 기술 가진 카카오, 또 핀테크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겠죠.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부동산 시장인데요. 6.27 대책 이후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좀 둔화됐다. 특히 한강벨트 쪽이 주춤하다고요. 네, 7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0.19%로 나오긴 했는데 상승폭 자체는 3주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대출 규제 영향이 크겠죠? 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묶은 조치가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규제 이후에 서울에서 10억 원 넘는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크게 줄었어요. 규제 전에는 23.9%였는데 이후에는 12.1%로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반대로 저가 아파트 거래는 늘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5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규제 전 40.1%에서 규제 후 50.4%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대출 규제가 고가 주택 수요를 좀 위축시킨 거죠. 그럼 투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단기적으로는 고가주택 비중이 높은 대형 건설사들한테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규제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한 중소형 건설사나 리모델링, 인테리어 관련주들은 오히려 반사이익을 볼 수도 있고요. 또 저가주택 수요가 늘면서 부동산 중개 같은 서비스 관련 기업들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이상으로 라디오 투자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